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사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정만희 행여사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30도 가까운 날씨였는데 갈수록 이제 가을이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들 그 환절기라고 하죠.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시즌을 환절기라고 하는데 환절기 때 특히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환절기에 감기가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를 쓰고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제 이동하실 때 마스크를 쓰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의 강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국내에 처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KIIP라고 얘기하고 일부 외국인 분들께서는 KIP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된 지가 상당히 됐어요. 하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이제 한국어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이제 F2 비자부터 또 영주 자격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영주 자격, 영주권인 F5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기본적인 한국어 알파벳을 모르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나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배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그 2021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5단계를 이제 그냥 강의만 듣고 시험을 합격하지 못해도 3번을 들으면 이수를 할 수 있었어요. 2021년 8월 이전에는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스템이 바뀐 게 2021년 8월부터는 이런 시스템이 그냥 강의만 듣는다고 이제 이수가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이제 굉장히 배워야 되고 특히 영주 자격은 이제 통일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데 저 고객 중에 한 분이 이런 메시지를 남기셔가지고 제가 오늘 확인을 했어요. 이제 그 근로자는 2020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5단계를 그때는 이제 50시간을 이수했지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잠시만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전에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100시간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중에서 영주 자격용이 50시간, 그다음에 귀화용이 이제 30시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2021년 8월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도 영주용은 영주 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70시간으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귀화용은 영주용일 끝난 다음에 30시간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총 100시간을 이제 클래스를 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5단계 50시간을 이제 들었어요. 이수라는 거는 클래스를 끝낸 거를 이수라고 하는데 그때 점수가 60점이 안 돼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에요. 그 경우에 70시간을 듣고 시험을 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제 3번만 이수하면 됐었는데 재수강 했을 때
또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이수로 간주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질문이 있어서, 자, 그렇다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제 이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인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수. 그렇다면 이 이수라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2020년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듣고 5단계를 듣고 그다음에 시험에 불합격했잖아요. 페일을 했어요. 페일을 한 경우에 2022년도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들을 때는 이제 2020년대는 50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0시간이다. 요렇게 영주 자격용은 70시간이다. 요렇게 하시게 되고, 자, 그러면 70시간 들으면 이게 이수한 사람으로 확인이 되느냐? 아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이때 첫 번째 강의를 들었고, 여기가 이제 재수강이 되는 거잖아요. 재수강이 되고,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나서는 반드시 6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자, 2021년 8월 이후로는 재수강을 하면, 이전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들었을 때는 50시간이지만 새로운 규정인 2021년 8월 이후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듣는 경우에는 70시간으로 되고, 자, 이 경우 이미 한번 강의 듣고 시험을 봤잖아요. 이 경우에는 41점 이상이면 이제 패스를 하게 되는데, 이 패스가 이수라는 개념이고요. 자, 이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합격, 불합격의 시험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불합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60점이 돼야 합격이지만 41점 이상도 이수가 된다. 자,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70시간에서 첫 강의를 듣고 몇 점이요? 60점.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70시간을 듣고 둘째 강의를 다 수강한 경우에는 41점 이상이면 된다. 또 이때 페일하면 70시간 듣고 셋째 강의를 듣고 41점 이상이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시험만 치러서 41점 이상이면 이수로 됩니다. 이수.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이수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 자, 70시간을 듣고 60점 이상을 맞거나 70시간을 듣고 두 번째 강의를 듣는 거죠. 그래서 70시간 두 번째 강의를 듣고 시험을 봐서 41점 이상이면 시험에 이수라고 뜨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만 60점이 안 되기 때문에 불합격으로 되어 있지만 이수한 걸로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도 41점이 안 나오면 세 번째 강의를 또 들어야 돼요. 그리고 41점 이상이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시험만 봐서 41점 이상이면 된다. 이 원 취지는 뭐냐면, 이전에 2021년 8월 이전에는 5단계, 한국말을 못해도 5단계를 3번을 들으면 그냥 자동 이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어를 정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2021년 8월 달에 70시간 듣고 60점, 이건 기본이고, 만약에 떨어진 사람이 두 번째 강의 70시간을 듣고 41점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 듣고 41점 이상인 사람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그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뭐죠? 소양 요건이 충족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는 한국어 요건 중에서는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이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면
뭐 종합평가를 빼고요. 그 귀화용, 영주용은 뭐냐면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인 사람이 바로 영주용 종합평가에서 이제 60점 이상이면 바로 패스합니다. 그러니까 70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70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래서 영주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이라는 얘기는 사전평가에서 점수가 너무 높아서 81점 이상인 경우에 영주용 그 강의 70시간을 듣지 않고도 그냥 종합평가에서 시험을 보고 60점 이상이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한국어 요건이 구비됐다. 자, 이건 이제 특별한 케이스인데 예외라고 제가 할게요. 예외, exception인데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 과정을 이수했어요. 이수는 이제 졸업하는 거고 이걸로 끝인 게 아니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면제가 됩니다. 한국어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뭐 EU1부터 E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D5부터 D9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국내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영주 자격을 신청하신 분들은 나중에 F5, 15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가 면제가 되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하게 자, 국내에서 뭐 석사로 나온 사람도 있고요. 유학생 중에 아니면은 뭐 다른 비자로 있는데 뭐 학사일 수도 있고요. 국내에서 석사, 박사 정규 과정들을 유학생이 아니더라도 받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 학위를 국내에서 받았다. 이제 요 부분은 솔직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정규 과정이라는 얘기는 사이버나 인터넷으로 듣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강의를 들었다. 페이스 투 잠깐만요. 페이스 투 이제 페이스 투 계속 하겠습니다. 아, 참. 가끔씩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강의를 듣는 사람이 이제 이전에는 학사만 있었는데 또는 석사, 박사를 공부한 경우에는 이제 박사 과정, 박사 학위를 국내에서 받았다. 뭐 다른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면제시켜 주겠다. 이 규정이 F5 15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E1부터 E7, D5, D9 또 F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 한국어 요건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뭐 근데 박사학위 취득하면 이게 훨씬 낫겠죠. F5 15. 이거는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영주 자격보다 F5 15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한국어 영주 자격 신청할 때 한국어가 필요 없다.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인데 5단계 이수라는 사람은 70시간을 듣고 60점 넘거나 아니면 재수강에서 41점 이상 넘으면 된다. 이제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을 취득하고 바로 70시간 안 듣고 영주역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이면 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다 갖춘다. 그 예외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영어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그 코र्스가 아닌 영어 코र्스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이 사람은 이제 F5 15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한국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면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 요건을 좀 봐봤어요. 가장 크게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한 사람, 이수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줬고, 그다음에 영주
종합평가 평가에서 몇 점이요? 네, 60점 이상. 다음에 세 번째는 예외로 국내 박사 졸업장이 아닙니다. 학위를 받아야 돼, 학위. 네, 어떤 거요? 정규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1번, 2번은 인정이 되는 거고 3번은 예외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면제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힘에 여러분 응원에 더불어서 제가 이제 8,800명이 넘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조금만 있으면 이제 9,000명 됩니다. 자, 9,000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올해는 꼭 10,000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합격법학원에서 작년에 12월 달에 출입국 이민 강의를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학원을 통해서 예, 네, 금액도 받고 있기는 한데 인터넷 강의예요. 24강 강의인데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민 강의에 대한 체계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영주 자격 F5는 이제 비자의 마지막 단계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지만 굉장히 복잡한 사항 많고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솔직히 그 디테일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영주 자격이 마지막 신청 자격이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꼭 상담하기를 제가 요청을 좀 드리고요. 010-6383-3078로 연락 주시면 제가 기본적인 영주 자격에 관련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F5 비자 신청할 때 반드시 필수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국어 요건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이제 2021년 8월 이후 또 이전에 했던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비상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